이번에는 영어 전치사 before를 살펴봅니다. 전치사 before는 우리말 조사, 앞에, 전에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사용에서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전후라는 순서상의 어떠한 표현을 벗어나 사용되기도 하므로 여기서는 before의 역할 기능을 앞전개로 개념화해 다루겠습니다. 앞전개는 대상 앞에서 혹은 대상에 앞서 진전되거나 펼쳐짐이고요. 전치사는 상황 구체화 어구 앞에 전치하게 되는 상태사로 규정하겠습니다. 영어 구문에서 모든 전치사가 그렇듯 before 역시 대상의 상태를 어떠함이나 어찌함으로 표현해주는데 예문 1에서 or로 대조된 after가 순서상의 d를 지정하는 것과 상반되게 before는 어떤 것이 있기 전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예문 2와 3에서의 before는 d와 상반된 앞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자명합니다. 위치나 시간상의 앞을 말했다 쳐도 결코 d를 염두에 둔 선택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문 4 표현은 말하는 시점을 경계로 이전 상황을 말한 것이고 예문 5에서도 단지 위치상의 앞이 아니라 바람을 등지고 앞서 있을 때의 전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문 6 표현에서 보듯이 알파벳 A가 D에 앞서 전개되는 순서를 가지는 표현임을 수용하면 예문 7에서의 앞선 전개 상황은 비 내림이고 예문 8의 N이는 힘보다 앞선 선임입니다. 여기서는 before의 선택 사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개연성 있는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뒤따름 전치사 after와 상반되게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에서 그렇듯 before에 대한 우리말 해석어로는 전이 가장 많이 적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기점 삼아 시기적으로 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1 표현에서도 말하는 시점에서 그녀의 똑똑함 정도가 예전의 똑똑함 정도와 비교되어 있습니다. 예문 1에서도 지금의 만남 시점에서 예전의 것을 떠올려 선택하고 비교한 표현입니다. 예문 2에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른 지금을 기점 삼아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시기가 비교되는 구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예문 3 표현을 보면 비교가 되는 내용이 시기상으로의 예전 그것이 아닙니다. 예문 3 표현에서 before his time이 없다면 더맨은 단지 나이 든 사람이라는 표현에 그칩니다. 그렇지만 before가 비교 대상이나 상황을 부가시켜 관계하면 더맨이 지금의 나이를 앞질러 늙어 보인다는 말이 됩니다. 어찌되던지 1, 2, 3 표현 모두에서 before는 시기상으로 앞서게 된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내포해서 비교 자료가 되게 해주는 보문소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영어의 알파벳에서 A는 D보다 앞서 있고 그렇게 앞선 전개 상황을 표현하고자 before가 개입하고 있지만 앞본문 1에서와는 달리 시기와는 무관합니다. 단지 순서나 배열상으로 A가 D보다 앞에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서열 위치에 따라 앞에 있다고 before가 개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before가 드러내는 비교의 앞섬 정도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문 1의 표현 의미에 따르면 계급의 높낮이도 서열상의 높낮이이기 때문에 앞뒤라는 서열 위치로 표현되지만 그 위치나 서열이 어느 정도나 앞선 것인지를 내포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2 같은 알파벳 배열 표현에서는 A와 D 사이에 B와 C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문 2의 우리말 해석을 보면 바로라는 정도 표현이 있지만 just의 수식에 따른 것일 뿐으로 before가 내포한 것은 아닙니다. 떨어진 정도 또한 어떠함으로 정해지지 않아 은행을 경계로 두고 just로 수식된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표현입니다. before가 시기상으로 앞서게 된 대상이나 상황 앞에 위치한다고 보면 본문 3의 경우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서열상으로 앞선 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도 할 수도 없는데 비록 앙좌의 권위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before의 발화가 서열을 말하려는 선택어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에서의 before 사용을 다시 생각해보면 왕의 권위 앞에 그렇게 해 보였다는 선언적 전치 기능어로 발화한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릎 꿇음 동작이 더 스론 앞에서 전개된 것이라고 선언해주는 표현이 됩니다.
제시된 예문 1과 2, 3 표현은 비포어가 앞전개 상황 표현에 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문 1 표현은 발생할지도 모를 이즘 상황 앞에서 있기 전에 그것을 하라는 것이므로 앞전개 상황이고, 예문 2에서도 정장을 차려입음이 교회를 가기 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앞전개 상황입니다. 예문 3 표현에서의 런 동작 상황 역시도 바람에 앞서 달리는 것이어야 바람을 등지게 되는 것이므로 비포어의 역할 기능을 앞전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포어가 개입된 예문 4에서 보면 하나의 상황을 두고 앞전개로 선택 선언해서 관계 수식으로 적용시킨 표현의 예입니다. 예문 4 표현에서 비포어는 관계사로 작용하여 더 나이트에 더해 관형 수식될 자료, 즉 떠나려 하고 있던 당시 모습이 있었음을 선언 수식해서 나이트의 어떠함이 결정되게 해주는 역할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사는 비포어와 애프터가 상반되게 작용하고 있는 표현인데, 이전과 이후가 상반된 우리말 표현인 것처럼 영어에서도 두 어휘가 상반되게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사 표현의 의미를 보면 다리 건너을 두고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비포어가 앞전개 의미 지정으로 이 다리 앞에 있는 그러함을 말하고, 애프터가 뒤따름 의미 지정으로 이 다리 뒤를 잇는 그러함이라고 밝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문 1 표현에서도 식사 상황을 두고 먹기 전으로의 앞전개와 먹은 후로의 뒤따름이라는 것으로 변별해보면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비포어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째, 비포어는 시차가 있는 전개 표현에서 애프터와 상반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비포어의 전개 상태는 순차적인 이전이 아니라 펼침에서의 앞서 행해짐을 드러냅니다. 셋째, 비포어는 지정 대상이나 상황 앞에 있는 전개의 어떠함을 밝히는 상태사입니다. 이제는 도출한 비포어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앞전개 전치사 비포어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